청담동의 밤, 유리창 너머 잠들지 않는 도시의 넌사인이 반짝이지만 이 호화로운 침실 안에서는 방금 무언가가 죽었습니다. 차가운 침묵. 신사 여러분, 그 끔찍한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온몸이 오르가슴의 경련으로 떨리고 정신은 폭발적인 해방을 기다리며 절규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순간 그저 메마른 수축, 마치 당신의 생명 스위치가 딸깍 소리를 내며 꺼져버린 듯한 보이지 않는 소리. 바로 그 순간 식은땀을 흘리며 누워있을 때 단 하나의 생각이 비수처럼 당신의 뇌를 관통합니다. 끝인가 내 남성성은 정말로 끝난 건가? 그것은 실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적인 거세감,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자괴감입니다. 당신은 감히 옆에 있는 여성의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등을 돌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어둠 속에서 홀로 그 치욕을 견디며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낍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을 속입니다. 나이 탓이겠지. 늙으면 어쩔 수 없는 거야. 당신은 그런 나약한 거짓말로 자신을 위로합니다. 하지만 오늘 바로 여기서 저는 그 기만의 장막을 찢어버리겠습니다. 똑똑히 들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죽어가는 전립선이 보내는 마지막 절규입니다. 당신의 남성성이라는 배가 영원히 바다 밑으로 가라앉기 전에 마지막 SOS 신호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절규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합리화한다면 맹세컨대 당신의 남성성은 꺼져버릴 겁니다. 영원히? 이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지난 35년간 강남에서 의사로 일하며 저는 이 신호를 무시했던 거의 60명의 남성 환자들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립선암이라는 진단서가 그들 앞에 놓였을 때 그들은 제 진료실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육체적 고통 때문이 아니라 어리석었던 자신에 대한 후회 때문에 울었습니다. 다음 차례가 되지 마십시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가장 메마르고 절망적인 사막 한가운데에도 오아시스는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이 글을 끝까지 읽고 제가 곧 공개할 단 한 가지를 제대로 실천한다면 제가 보장합니다. 단 일주일 안에 당신은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막연한 변화가 아닙니다. 당신은 메말랐던 당신의 강에 다시 물이 차오르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온몸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몇 방울 힘없이 떨어지던 것이 아니라 20살 시절의 대포가 부활한 것처럼 강력하게 분출하는 뜨거운 용암의 흐름, 그 짜릿한 쾌감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김지연입니다. 지난 35년간 저는 이 땅의 수많은 남성들이 말 못할 고통을 털어놓고 산산조각 난 자존심을 회복하도록 돕는 데 제 인생을 바쳤습니다. 오늘 저는 어리석은 미신들을 박살내겠습니다. 얼마 전 저를 찾아온 한 환자가 생각납니다. 정력에 좋다는 말에 뱀을 수십 마리나 고아 먹었다며 의기양양하게 자랑했습니다. 심지어 살아있는 자라 피까지 마셨다며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진료 기록을 책상에 내던지며 그의 얼굴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지금. 스스로 자기 간을 파괴하면서 그걸 정력 강화라고 부르는 겁니까? 그런 미개한 미신을 믿던 시대는 한참 전에 끝났습니다. 제발 깨어나십시오. 비싼 약이나 출처불명의 건강식품에 당신의 돈과 건강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강을 다시 채우고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는 기적의 비결은 일상 속 아주 간단한 3가지 습관에 있습니다. 약도 수술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결심만 있으면 됩니다. 생명기계의 마지막 포요 평창동의 조용한 골목, 고풍스러운 돌담이 저택을 감싸고 늙은 은행나무가 가을의 마지막 노란 잎을 떨구는 곳에 속부터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강남에 있는 제 개인 병원, 제 앞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평생을 오갔던 그 평화로운 거리 어딘가에서 길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는 은퇴한 교장 선생님, 69살, 평생을 정직과 품위의 상징으로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그의 허리는 여전히 꼿꼿했고 희끗희끗한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지만 수천 명의 학생들을 압도하고 존경을 자아냈던 그의 눈은 이제 자존심을 묻어버린 두 개의 무덤처럼 깊고 공허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시작된 자기 몸의 배신이 그가 평생 쌓아 올린 자존심이라는 견고한 성벽을 무자비하게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 목소리는 더 이상 교정, 샤우팅을 호령하며 한 세대를 지휘하던 우렁찬 포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서지고 나약한 속삭임이었고 마치 한마디 한마디가 그에게 고통을 주는 듯 했습니다. 원장님,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 채 시작했습니다. 제 몸이 이상해졌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가질 때 저는 모든 것을 느낍니다. 절정으로 치닫는 느낌, 극도의 수축, 그것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분출되지 않아요. 그는 마른 침을 삼켰고 목이 졸리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2번, 3번 반복되자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남자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텅 빈 껍데기였습니다. 장전하고 방아쇠를 당기고 격발음은 나는데 총알은 나가지 않는 총. 오직 공허함과 무용함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는 육체적인 문제보다 더 끔찍한 진짜 고통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제가 몸을 앞으로 기울여야 할 정도로 작아졌고 한때 학교 전체의 책임을 짊어졌던 넓은 어깨는 벌받는 아이처럼 움츠러들었습니다. 매일 저를 죽이는 것은 제 아내의 눈빛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아내가 저를 돌아봅니다. 그 눈에는 경멸도 실망도 없습니다. 그보다 더 나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민의 눈빛입니다. 마치 죽어가는 상처 입은 짐승을 보는 듯한 눈빛.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눈빛은 녹슨 칼처럼 천천히 제 심장을 도려냅니다. 마치 이렇게 소리치는 것 같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은 정말 늙었군요. 정말로 끝났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고 저는 처음으로 그 자랑스러운 교장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생을 아내는 저를 존경과 흠모의 눈빛으로 바라봐 주었습니다. 그 눈빛이 제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연민의 눈빛을 마주할 용기도 자격도 없습니다. 그 운명의 날 이후로 한때 사랑과 친밀함의 성역이었던 침실은 그가 항상 탈출하려 애쓰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몸에 손가락 끝 하나 스치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그 접촉이 자신이 더 이상 시원한 소나기로 끌 수 없는 욕망의 불꽃을 다시 지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다가오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면 그는 일부러 텔레비전 소리를 키우고 밤늦게까지 재미없는 드라마에 빠진 척했습니다. 혹은 서재에 숨어 아내가 잠들 때까지 한 글자도 읽지 않으면서 몇 시간 동안 책장을 넘기기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도망자가 되었고 과거 자신의 그림자에 불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모든 고통이 쏟아져 나오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가 말을 마쳤을 때 저는 즉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테이블 너머로 몸을 뻗어 떨고 있는 그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손을 꽉 잡고 그의 공허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약한 위로가 아닌 단호한 확신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일부러 가장 존경하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남자의 몸, 전객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거대하고 복잡한 산업용 과일 주스 공장과 같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선생님의 고아는 밤낮으로 가장 신선하고 정수가 담긴 과일, 즉 생명의 씨앗인 정자를 수확하는 최상급 과수원입니다. 이 씨앗들은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통해 공장 전체의 심장부인 2개의 거대한 분쇄 혼합기로 운반됩니다. 바로 정랑과 전립선입니다.
이 두 기계에서 수많은 영양소, 효소, 그리고 액체가 주입되어 그 씨앗들과 섞여 최종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우리가 전객이라고 부르는 진하고 뜨거운 생명의 용암과 같은 주스입니다. 저는 그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선생님의 문제는 지금 과수원에서 과일이 열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선생님의 과수원은 여전히 건강하고 씨앗들은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제는 공장의 심장부에 있습니다. 선생님의 두 분쇄 혼합기가 세월 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녹슬고 전기가 끊겨 작동을 멈춘 것입니다. 선생님, 말씀해 보십시오. 과일이 아무리 좋고 과즙이 풍부해도 믹서가 돌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주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회의적인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이곳에 왔지만 그의 일부는 여전히 자신이 항소할 수 없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수천 번 보았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 일시적인 효과만 있는 비싼 처방전을 써드리거나 고통스러운 수술을 제안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선생님 몸속에 잠들어 있는 기계를 재시동할 수 있는, 선생님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련의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다시 전기를 공급하고 녹슨 톱니바퀴에 기름을 칠 방법을 말입니다. 그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며 침묵했습니다.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가 낮고 힘있는 목소리로 비밀을 말하듯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진정한 명의는 이 하얀 가운을 입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의사는 바로 선생님의 몸속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저는 단지 길을 안내하는 사람, 늙은 정비공일 뿐입니다. 제시동 스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드릴 뿐입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집으로 돌아가셔서 한 달 동안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마치 자신의 생명기계에 정성껏 기름 한 방울 한 방울을 치고 나사 하나하나를 조이는 정비공의 마음으로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저는 잠시 멈추고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만약 한 달 후에도 선생님의 강이 다시 흐르지 않는다면 그때는 제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다른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남은 평생을 되찾기 위해 한 달을 걸어보시겠습니까? 골반에 침묵하는 심장 뜨거운 용암의 강을 깨워라. 자, 이제 진실의 민낯을 벗겨냅시다. 지금 당장 당신의 생명의 강을 밤낮으로 메마르게 하는 진범, 그 침묵의 살인자를 똑똑히 지목하겠습니다. 수많은 의사들, 심지어 선의를 가진 이들조차 표면만 봅니다. 그들은 메마른 강을 보고 비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비싼 남성 호르몬 주사를 처방할 뿐입니다. 그것은 마치 전체 수리 시스템이 막히고 썩어 문드러졌는데 인공 강구를 만들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이 말을 뼈에 새기십시오. 당신의 용암이 분출을 멈춘 진짜 이유는 단순히 호르몬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적나라하고 무서운 진실입니다. 바로 생명 생산 공장 전체의 에너지원인 핏줄, 그 혈액의 강이 사령부의 심장부, 바로 당신의 골반에서 막히고 질식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네, 바로 혈액순환입니다. 너무 단순하고 너무 당연해서 지루하게 들리십니까?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가장 명백한 진실 속에 가장 끔찍한 비밀과 가장 위대한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의 몸을 여의도 중심가의 마천루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심장은 최상층의 중앙 펌프이고 골반은 건물 전체의 존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계들이 놓인 가장 깊은 지하층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수도관 혈관, 이 새 것이고 매끄러워 물이 콸콸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회장실의 호화로운 가죽 의자에 몇 시간씩 앉아 수십억 원짜리 결정을 내리면서 바로 그 부동의 자세가 우리를 서서히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중력은 모든 것을 아래로 끌어당깁니다. 시간의 찌꺼기, 게으름의 녹이 그 가장 낮은 지하층에 쌓입니다. 생명줄과도 같은 골반의 혈관들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피의 흐름은 폭포수처럼 흐르는 대신
이제는 졸졸 새는 약한 물줄기에 불과합니다. 전기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공장, 기름이 충분히 처지지 않는 기계가 어떻게 굉음을 내며 최대 출력으로 작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조용히 신음하다가 서서히 죽어갈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끔찍한 부분입니다. 얼마 전 시카고에서 열린 국제의학학회에서 저는 남성 노화 분야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제가 깊이 존경하는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최진석 박사님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 어깨에 손을 얹고 제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심각한 표정으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김 원장, 우리가 드라이 오르가슴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성적인 문제가 아니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전신 혈관계 질환의 가장 강력하고 명백한 전조 신호 중 하나요. 그것은 전립선으로 가는 미세 혈관뿐만 아니라 어쩌면 심장과 뇌로 가는 주혈관까지 동시에 막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절규하고 있는 것이오. 마치 부엌의 수도꼭지 하나가 새는 것을 보고 집 전체의 배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채는 것과 같소. 그리고 그는 저에게 그의 연구팀이 발표한 최신 연구 논문을 보여주었고 그 안의 숫자는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 연구에 따르면 드라이 오르가슴을 경험하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2배, 정확히는 2.3배 더 높았소. 똑똑히 들으셨습니까? 침실에서의 그 공허한 순간은 단지 자존심의 상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죽음의 사이렌 소리입니다. 당신의 몸이 구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훨씬 더 큰 재앙, 당신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쓰나미가 바로 코앞에 닥쳤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로 여기서 두려움의 폭풍 한가운데서 제가 당신에게 탈출의 열쇠를 쥐어드리겠습니다. 그 혈전을 부수고 막힌 길을 뚫고 임상적으로 사망한 당신의 주스 공장을 재가동시킬 기적의 비결을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기적의 해결책은 약도, 수술 칼도 아닌 당신이 이미 몸속에 가지고 있지만 잊어버렸던 원초적인 행동, 힘입니다. 그것은 바로 골반 펌핑 운동입니다. 맞습니다. 골반 펌핑 운동. 이름이 좀 거창하고 낯설게 들리십니까? 걱정 마십시오. 이것은 아이도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한 동작이며 당신은 바로 오늘 밤 당신의 침대 위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에 속지 마십시오. 그 힘은 실로 엄청납니다. 심장이 몸의 주 펌프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심장은 너무 멀고 바빠서 골반이라는 지하층 구석구석까지 효과적으로 피를 밀어 넣을 수 없습니다. 골반 펌핑 운동은 바로 당신이 골반에 위치한 제2의 심장, 보조 펌프를 직접 가동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골반 가장 깊은 곳의 근육, 즉 골반 저근을 움직임으로써 당신은 직접 쥐었다 폈다 하며 강력한 펌프력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의도적인 수축 하나하나는 피스톤처럼 대동맥에서 신선하고 산소가 풍부한 세피를 빨아들여 전립선과 정낭의 구석구석, 모든 동굴 속으로 강력하게 압착하고 펌핑합니다. 당신은 직접 찌꺼기를 씻어내고 막힌 곳을 뚫고 메마른 당신의 땅에 뜨거운 세피의 강물을 대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의 의식입니다. 부활의 의식 잿더미 속에서 뜨거운 용암의 강을 깨워라.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상투적인 위로는 잊으십시오. 쓸모없는 약들은 버리십시오. 지금부터 저는 당신의 침실에서 당신의 개인 트레이너가 될 것입니다. 마치 제 손을 당신의 몸에 직접 얹고 잠든 생명의 기계를 재시동하듯 동작 하나하나, 숨결 하나하나를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의 얽매인 혈관을 뚫고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3가지 기적, 3가지 신성한 의식입니다. 첫 번째 기적, 골반 심장을 깨우는 의식. 이것은 골반 펌핑 운동이지만
그런 평범한 이름으로 부르지 마십시오. 이것을 각성의 의식이라 부르십시오. 오늘 밤 당신의 배우자가 잠든 후에 혹은 더 좋게는 사랑을 시작하기 전에 무력함에 대한 선전포고처럼 이 의식을 행하십시오. 침대에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우십시오. 등을 대고 누워 천천히 무릎을 구부리고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려 매트리스를 단단히 딛고 서십시오. 당신 몸의 무게를 느끼고 이 순간 당신 자신의 존재를 느끼십시오. 이제 시작합니다. 입으로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동시에 엉덩이를 침대에서 들어 올리십시오.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절대로 허리나 복근의 힘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마추어들이나 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의 온 정신을 단 한 곳, 당신의 항문에 집중하십시오. 소변을 참을 때 쓰는 바로 그 근육을 조이십시오. 마치 다이아몬드를 부수려는 듯이 강하게 조이십시오. 바로 그 조임의 힘이 당신의 엉덩이를 천천히, 그러나 견고하고 강력하게 들어 올릴 것입니다. 엉덩이가 가능한 가장 높은 지점에 도달하였을 때 숨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그 치명적인 조임을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바로 이 순간 마법이 일어납니다.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세십시오. 골반 깊은 곳에서 압력이 형성되는 것을 느끼십시오. 거대한 피스톤 펌프가 압축되며 진공 상태를 만들어 신선한 세피가 전립선의 가장 어두운 동굴 속으로 억지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넷, 다섯, 여섯. 아랫배가 따뜻해지고 수천 마리의 개미가 기어가는 듯한 짜릿한 감각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막혔던 댐이 무너지는 소리이며 핏줄의 강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포효입니다. 7, 1, 8, 9, 10. 이제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아주 천천히 척추뼈 마디마디를 느끼며 엉덩이를 내리십시오. 자유낙하 시키지 마십시오. 통제하십시오. 해방감을 느끼고 방금 펌핑된 뜨거운 피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이 모든 과정을 정확히 10번 반복하십시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것은 체조가 아닙니다. 의식입니다. 당신이 되찾고 싶은 젊음의 10년을 위한 10번입니다. 두 번째 기적, 따뜻한 강물에서의 정화의식. 기계를 재시동한 후에는 수십 년 묵은 녹을 씻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좌욕이지만 이것을 정화의식으로 생각하십시오. 충분히 큰 대야를 준비하십시오.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물을 사용하십시오. 추운 겨울날 고급 목욕탕의 온탕에 들어갔을 때처럼 몸이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게 만드는 완벽한 온도, 약 40도의 따뜻한 물을 사용하십시오. 대야에 앉아 엉덩이와 생명의 중심부를 따뜻한 물에 완전히 담그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뜨거운 기운이 서서히 몸속으로 스며들어 스트레스와 두려움으로 인한 뭉침과 경직을 녹이게 하십시오. 5분에서 10분 동안 그렇게 앉아 있으십시오. 그리고 물에 몸을 담그고 있는 동안 때때로 그 신성한 항문 조이기를 다시 연습하십시오. 따뜻한 물속에서의 부드러운 조임. 당신은 효과가 배가 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따뜻한 물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조임이 그 따뜻한 피를 더 깊은 곳까지 펌핑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부위를 위해 직접 수의 치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적, 3가지 생명의 씨앗을 삼켜라. 재시동되고 정화된 기계에는 최상급 연료가 필요합니다. 웅담이나 자라, 피 같은 헛소문을 믿지 마십시오. 과학을, 자연의 원초적인 힘을 믿으십시오. 매일 이 3가지 무기를 당신의 몸에 장전하십시오. 아연의 제왕, 굴굴을 보십시오. 부드럽고 축축하지만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생식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아연 때문입니다. 아연은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 기초 벽돌이며 당신의 정자 전사들을 위한 연료입니다. 굴을 먹는 것은 단순히 먹는 행위가 아니라 바다의 힘을 삼키는 것입니다. 혈관 청소부 전사,
호두와 견과류 호두의 모양을 보십시오. 작은 뇌처럼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힘은 아르기닌에 있습니다. 전문 청소부 군단처럼 활동하는 아미노산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막힌 혈관으로 들어가 플라크를 부수고 혈관벽을 확장시켜 핏줄의 강이 격렬하게 흐를 수 있도록 길을 엽니다. 전립선의 진홍빛 수호자, 토마토의 선명한 붉은색은 자연이 선사한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토마토를 먹을 때마다 가장 무서운 적인 암으로부터 당신의 전립선을 보호하기 위해 정의 수비대를 파견한다고 상상하십시오. 하지만 최고의 무기를 손에 쥐고도 정신력이 약하면 전쟁에서 질 수 있습니다. 당신 안의 3마리 악마와 맞서 싸우십시오. 탐욕의 악마, 류슈번하면 더 효과적이겠지. 틀렸습니다. 당신의 몸은 정교한 기계이지 쇠뭉치가 아닙니다. 너무 강하게 시작하면 부상만 초래할 뿐입니다. 꾸준히 매일 10번만 하십시오. 포기의 악마, 사흘이나 했는데 아무 느낌이 없잖아. 당신의 몸은 수십 년 동안 방치되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몸이 신호를 인지하고 자가치유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최소 3주의 시간을 주십시오. 3주의 고비를 넘기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두려움의 악마, 아내의 시선, 이것이 마지막 전투입니다. 더 이상 피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오늘 밤 아내의 손을 잡고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여보, 요즘 예전의 내가 아니야. 텅 빈 껍데기 같았어.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 싸우고 싶어. 당신, 내 곁에서 나를 응원해 줄 수 있겠어? 그 솔직함, 그 연약함의 고백이 어떤 약보다 강력한 치료제가 될 것입니다. 아내의 지지는 무한한 힘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은퇴한 교장 선생님은 3개월 후 제 진료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사형수의 얼굴이 아닌 햇볕에 그을린 빛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한 달 동안 함께 걷고 막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꽉 잡고 더 이상 떨리지 않는 힘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장님, 처음에는 메마른 샘이 채워지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더군요. 진짜 기적은 그 후에 찾아왔습니다. 몸이 자신감을 되찾으니 제 영혼 전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모든 일에 의욕이 생겼습니다. 이 순례 여행은 예전에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원장님은 제 몸이 다시 일어나 걷도록 도와주신 것이 아닙니다. 제 인생 전체가 다시 걸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노력을 완성할 궁극의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의 남성성을 지배하는 최고 사령관은 당신의 다리 사이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양쪽 귀 사이에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뇌입니다. 다음번에 아내와 함께일 때 눈을 감으십시오. 발기력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정량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모든 신경계를 감각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뇌로 피부가 스치는 느낌 하나하나를 느끼고 상대방의 심장이 당신의 가슴에 닿는 박동을 느끼고 사랑의 온기가 피어나는 것을 느끼십시오. 나이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섣부른 젊음이 결코 도달할 수 없었던 더 깊고 섬세하며 강렬한 쾌락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장 강력한 성감대는 바로 당신의 목 위에 있습니다.